관찰하는 마음을 키운다는 것은 이 상황이 이래야 하는데 라는 내 머릿속의 판단이나 바램,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상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늘 제가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책 한 권 덕분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 차드맹탄이 쓴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음챙김 명상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명상은 다른 거였구나. 마음챙김 명상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에게 좋은 명상책들은 스승님의 말씀이 되어서 제가 마음챙김 명상을 계속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보에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명상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요. 좋은 명상책들을 좋은 번역가들이 이렇게 계속 번역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명상책은 따뜻한 신간인 바로 이 책. 하루 10분 마음챙김으로 나를 바꾸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듀크 대학교, 미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듀크 대학교에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코루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쓴 책이래요. 이 책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건 저에게 이 책 출판사에서 뒤에 서평을 써달라고 부탁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제가 이 원고를 접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정말 20대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20대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라고 하면 사실 학생이던 아니면 사회인이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그리고 어른과 또 어떤 소녀의 중간 지대에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적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참 쉽게 풀어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마음과 관찰하는 마음이 있다. 인지과학자들은 마음 상태를 훨씬 세밀하게 구분하지만 나는 명상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하는 마음과 관찰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우리는 관찰하는 마음의 힘을 키운다. 생각하는 마음은 일정을 관리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온갖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마음 상태로 대부분의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마음 상태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반면 관찰하는 마음은 생각과 감각의 흐름을 지켜보며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마음 상태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일 때는 생각의 강물 속에 빠져 있다. 관찰하는 마음일 때는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관찰하는 마음은 알아차림을 함양하는 마음이다. 실로 관찰하는 마음을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아차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마음챙김을 주류로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인 존 카바치는 알아차림은 생각을 담아두는 그릇에 가까워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 생각을 현실로 인지해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생각임을 보고 깨우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찰하는 마음 또는 알아차림은 한결같이 청명하고 파랗고 탁 트인 하늘에 비교되기도 한다. 생각하는 마음과 감정은 계속 변화하는 구름과 날씨에 가깝다.
가끔 거대한 폭풍과 먹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늘은 그 자리에서 세상 만물을 아우른다. 광활하게 펼쳐진 관찰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품는다. 광대하고도 무한하다. 자신의 의식을 현재 순간의 경험에 집중할 때 관찰하는 마음에 진입하는 것이다. 관찰하는 마음은 생각을 바라보지만 쫓지는 않는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괴로움을 인지하지만 개입하거나 어느 쪽을 택하지 않는다. 관찰하는 마음은 당신이 현재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만 판단을 하지도 이 감정을 더욱 부채질하지도 않으며 그저 바라본다. 힙합계의 거물이자 명상 강사인 러셀 시몬스는 지켜보는 마음을 관찰자라고 일컫기도 했다.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다. 생각하는 마음과 관찰하는 마음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 마음은 반응하지만 관찰하는 마음은 응답한다는 것이다. 분노를 느낄 때 생각하는 마음은 감정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생각하는 마음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 저 여자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 팀을 이끄는 게 바로 나라고 내 생각을 제대로 알려줘야겠어. 생각하는 마음은 강렬한 감정에 반응해 합리화, 남 탓하기, 공격 계획을 떠올리며 나를 구해줄 준비를 한다. 관찰하는 마음은 마음에서 이는 반응을 알고 있지만 여기 휘말리지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관찰하는 마음은 남에게 비판을 받을 때 이는 강렬한 분노의 감정을 인지한다. 이 감정이 몸의 어느 곳에 있는지 인식한다.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는 것도 알고 있다. 관찰하는 마음은 내 생각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충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호흡을 인지하며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확보한다. 이 여유 덕분에 경솔한 반응이 아니라 합리적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관찰하는 마음은 현명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관찰하는 마음을 훈련한다. 대부분의 서구 문화에서 관찰하는 마음은 마치 한 번도 단련하지 못한 근육처럼 나약하다. 생각하는 마음은 활개를 치는 반면 관찰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더욱 강해지고 능력치가 더욱 오르는 것처럼 관찰하는 마음도 훈련을 통해 더욱 강력해진다.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는 물론 명상이 최고의 운동이다. 얼마간 수련이 쌓이면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관찰하는 마음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관찰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되게 재미있는 예가 한 가지 나옵니다. 코르 수업 중 티판이라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공유했다고 해요. 코르 수업 중 티파니는 관찰하는 마음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되살려 주었던 이야기를 공유했다. 21살 생일날 친구들이 저를 위해 멋진 저녁 파티를 기획했어요. 함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즐거운지 신경이 쓰였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될지 고민했죠. 제가 그 시간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내 제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관찰하는 마음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자각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웃음소리를 듣고 음식을 가득 음미했죠. 그러자 곧바로 행복한 감정이 밀려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내 머릿속에 갇혀 생일 파티를 놓치는 대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관찰하는 마음을 키운다는 것은 이 글 속의 티파니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상황이 이래야 하는데 라는 내 머릿속의 판단이나 바램, 계획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것에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과 지금 일어나는 일과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관찰하는 마음이 아니냐고 하세요.
그런데 마음챙김 명상이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특별한 마음 상태를 길러주는 훈련인 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 타라 브랭 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책 받아들임은 명상 책들 중에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마음챙김 명상 수행을 하면서 자주 펼쳐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타라 브랭 님은 우리 삶의 예스라고 말하기 부분에서 그 궁극적인 알아차림, 궁극적인 받아들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예스 말하기 훈련의 대상은 우리의 즉각적인 경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삶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 우정에, 육아에, 외모에, 성격에, 일에, 영적인 길에 예스라고 말하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볼 때 우리 삶이 별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 악마가 나타나서 훌륭하고 가치 있게 사는 기준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선을 가르치는 선생인 에드 브라운은 뛰어난 요리사이자 자연식품 요리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그린스 레스토랑의 설립자다. 그러나 에드가 타사자라 산에 있는 수행센터의 요리사로 있었던 초기에는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 여러 요리법을 시도하고 다양한 재료를 써도 제대로 된 비스킷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에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은 여러 해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자라면서 그는 필스버리 비스킷을 사랑했고 머릿속에 필스버리 비스킷의 상을 만들어 놓았다. 마침내 어느 날 깨달음이 왔다. 무엇과 비교해서 제대로가 아니란 말인가. 오, 이런. 내가 깡통 포장된 필스버리 비스킷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군. 그러다가 미리 숨겨진 어떤 기준과 비교하지 않고 내 비스킷을 실제로 맛볼 수 있는 절묘한 순간이 왔다. 나의 비스킷은 밀과 버터 향이 나고 바삭바삭했으며 빛나고 소박하고 진실했다. 그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분명하고 강렬했다. 사실 기억 속의 어떤 맛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러웠다. 이런 경험은 가슴 떨리는 해방감을 준다. 삶이 있는 그대로 좋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포장한 제품과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핍감을 느낀다. 더러워진 그릇, 골치 아픈 느낌, 우울, 화 없이 비스킷 혹은 삶을 만들려고 했을 때 나는 무척 좌절했었다. 그런데 현재 순간의 경험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 또 얼마나 불가해한지를 실제로 맛보며 음미하게 된 것이다. 온통 불완전하고 골치 아픈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주 대담하고 자유로운 뭔가가 있다.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만으로도 즐거움이 몰려온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필스버리 비스킷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한 완벽주의 습관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불신과 회의가 생기기 시작할 때 삶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잘못된 듯 보이는 것에 회의감이 들 때마다 다시 수용의 자세로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에드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미리 상정한 완벽함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오늘의 비스킷,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온전하게 맛보고 탐색하고 감사하며 진가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삶을 바라보는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자유롭게 온 힘을 다해 예스라고 말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두 책에서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에서 관찰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마치 정말 영화를 보듯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이 이래야 한다.
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모습으로 필터링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시끄럽든 조용하든 몸이 어딘가가 불편하든 편안하든 내 마음이 바쁘든 한가롭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의 온도가 너무 낮든 혹은 높든 그냥 그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이래야 한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과 온전히 만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